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공부할 파트 어떤 파트인가요? 네, 제목에도 써있다시피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파트입니다. 이 파트 바로 시작하지 않고 지난 시간 어떤 걸 공부했는지 한번 훑어본 다음에 이번 시간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떤 걸 공부했죠? 전력 수송 과정 그리고 변압기를 봤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전력 수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맞아요. 바로 전력 손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 전력 손실은 어떻게 계산이 됐죠?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했는데 손실 전력, 즉 전력 손실은 I제곱 R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송전선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값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전류의 세기를 낮추거나 저항을 줄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전류의 세기를 낮추는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는데 이 전류의 세기를 낮추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장치를 이용했죠? 바로 변압기를 이용했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통합해서 한번 묶어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 변압기를 이용했습니다. 변압기를 이용할 때 어떻게 전류의 세기를 낮췄죠? 그때 또 어떤 식이 등장했어요? P는 VI. 그래서 처음 이 식을 등장시켰을 때는 손실 전력이 아니라 송전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그때 이 송전되는 전류의 세기다. 이렇게 곱했는데 이것은 변압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1차 코일에 공급된 전력은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2차 코일에 걸리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래서 2차 코일의 감은수를 1차 코일보다 더 많게 감아주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 전류가 그대로 송전선에 흐르게 된다면 보다 작은 전류가 흐르니 손실 전력도, 전력 손실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력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즉 손실 전력을 보다 줄여서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식을 더 해보자면 오음의 법칙 식도 했었죠. V는 IR.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곱하기 그 저항의 저항값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여러 예제들을 풀어봤는데 그 예제는 꼭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이 세 가지 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의사항들을 굉장히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가 어쨌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었고 그럼 이번 시간에 할 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은 뭐냐? 사실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이미 다 얘기했어요. 야, 우리 교과서 301쪽이 바로 이 파트인데요. 우리 교과서 301쪽 한번 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 야, 결국에 효율적으로 전력 수송하려면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손실 전력, 전력 손실을 줄여야겠지. 그럼 우리 전력 손실 줄이는 거 이미 했잖아. 어떻게? 여기 다시 맨 위에 식 봐봐. 전류의 세기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줄이거나 이 저항값을 줄이거나 이거 두 개 했잖아. 결국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전력 수송이 된다고. 오케이? 선생님, 그럼 이번 파트는 끝난 건가요? 네, 교과서 301쪽은 끝난 거예요.
사실상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내용으로. 그럼 뭘 할 거냐 이번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어떠한 신소재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아니, 전력 수송인데 왜 갑자기 신소재가 나오나요? 이 신소재가 이 전력 손실에 이 전력 수송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전력 손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이 오늘 공부할 신소재가. 그 신소재가 어디에 나오냐? 바로 교과서 302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을 조사하고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두 번째, 새로운 전력 수송 방식을 조사하여 기존의 수송 방식과 비교할 수 있다.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얘기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파트에서는 그때 공부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 바로 새로운 전력 수송 방식을 공부할 거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방식인데? 신소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다. 그럼 그 신소재가 과연 뭘지 학습지 1쪽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공부할 신소재가 바로 뭐냐? 초전도체라고 하는 물체입니다. 초전도체. 이미 몇 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1학기 때 공부를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통합과 앞부분에 신소재 파트가 한번 나오긴 하잖아요. 그때 초전도체까지 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지만 저는 모두가 처음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초전도체.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뭐죠? 새로운 개념을 만날 때 바로 이름풀이죠. 초전도체. 체는 물체야. 그럼 초전도하는 물체라는 건데 초전도가 뭘까? 자, 초는 뭘까? 뭔가 초월하다, 넘어서다. 그래서 음파를 넘어선 걸 뭐라고 하죠? 초음파라고 하죠. 또 우리 만화 드래곤볼 봐봐. 뭐 나와? 초사이어인 나오죠? 일반적인 사이어인을 넘어선 존재, 초사이어인. 그럼 초전도체는 뭐야? 뭔가 전도하는 물체인데 그걸 넘어선 물체라는 거지. 뭔가 일반적인 전도를 넘어선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물체가 초전도체다. 그럼 이 초전도체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초전도체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결국에는 초전도체란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 물질이겠어? 그쵸?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물질이겠죠? 그럼 초전도 현상이 도대체 뭘까? 뭐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 0 지웠어야 되는데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현상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뭐 이하에서일까? 조건이 필요해. 아무 때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이하에서 어떤 조건일까? 어떠한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특정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바로 임계 온도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임계점, 어떠한 한계 온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초전도 현상 정리하면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3번 동그라미.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 이게 뭘까? 바로 위에서 봤잖아. 임계 온도라고. 이게 바로 어떠한 한계 온도. 이 이하가 되면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누가? 이 초전도체가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이 0이 된다고. 그래서 임계 온도란 전기 저항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이다.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나왔어. 항상 뭐부터 볼까? 가로축, 세로축부터 보라고 했죠. 세로축은 저항, 가로축은 온도입니다. 어떤 그래프냐? 초전도체의 온도에 따른 초전도체의 저항을 보여줍니다. 근데 봐봐. 저항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약간씩 저항이 내려가. 그러다가 어떠한 특정 온도가 됐더니 전기장이 그 뒤로 얼마야? 0. 이 온도보다 낮을 때는 전기저항이 다 0이 된다고. 그럼 이 온도, 바로 이 전기저항이 0이 된 온도를 우린 뭐라고 한다고? 임계온도라 한다고. 그래서 임계온도란 전기저항이 0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래서 초전도체란 바로 정리해보면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다. 근데 왜 실제로는 이 초전도체를 이용 못할까야? 실제로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되게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초전도체 찾아볼 수 있어요? 없죠? 왜 실제로 이것을 찾아볼 수 없을까라는 거야. 자, 여기 온도 보세요. 온도 몇이라 돼 있어? 여기 이쯤 봐봐. 한 4언저리죠? 선생님, 한 4도면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온도 아닌가요? 자, 단위를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K, 대문자 K죠? 대문자 K 뭐야? 켈빈입니다. 켈빈. 이 켈빈은 뭔데? 절대온도라고 하죠? 절대온도는 어떻게 구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게 켈빈이라고. 야, 그러면 얘가 4켈빈이라는 건, 이 그래프에서 4켈빈이라는 건 뭐야? 거기 섭씨 온도 몇 도? 마이너스 277도. 아, 미안해요. 마이너스, 다시 쓸게. 마이너스 269, 영하 269도에다가 273을 더해야 4켈빈 나오겠지? 즉 이 온도는 결국엔 뭐야? 여기 4켈빈이라는 건 4켈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임계온도가 있지만 대략 4켈빈이라 하면 결국 영하 269도라는 거야. 어때? 온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초전도체를 보기 어려운 거야. 오른쪽 노트 한번 볼게요. 고온의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온도? 왼쪽 그래프에 뭐라고 나왔어? 낮은 온도. 굉장히 낮은 온도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초전도체를 실용화하려면 임계온도가 높은 고온의 초전도체를 개발할 또는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연구 중이긴 하다.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이 초전도체를 그래도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온도를 낮추냐? 일반적으로 사용된 온도는 세라믹이다. 교과서 302쪽에도 언급이 나옵니다. 세라믹을 초전도체로 할 때는 액체 질소를 이용하는데요. 액체 질소의 온도는 영하 약 196도입니다. 이걸 이용해 세라믹의 온도를 뭐 이하로 낮춰서 초전도체로 만들까?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할까? 바로 임계온도라고.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했지. 세라믹의 온도를 임계온도 이하로 낮춰서 초전도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초전도체의 초전도 현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물체에다가 초전도체란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이 초전도체란 이름이 붙은 이후에 또 다른 현상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 교과서 302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초전도체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한번 언급해 볼게요. 바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이 마이스너 효과란 뭘까? 무엇이 있을 때 외부 미안합니다. 화면이 갑자기 확대됐네요. 미안합니다. 외부 자석, 즉 외부에 자기장이 있을 때 누구의 외부겠어요? 초전도체의 외부겠죠. 초전도체 외부에 자석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의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뭐 될까? 자기화된다. 자기화라는 게 뭘까? 자석처럼 된다고. 이 초전도체가 자석처럼 돼. 다만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이니까 그 외부 자석, 외부 자기장과 어떤 극을 반대극을 가지는 자석처럼 된다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돼? 외부 자석, 즉 외부 자기장을 어떻게 돼? 강하게 밀어낸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볼게. 여기 자석이 있어요. 근데 초전도체가 어떻게 돼 있어? 위로 떠 있죠? 분명히 원래는 중력이 작용해서 얘는 아래로 떨어져서 자석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위에 떠 있단 말이야. 왜? 이 초전도체가 이 외부 자석, 외부 자기장을 강하게 밀어내고 있으니까. 오른쪽 그림도 보세요.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공중에 떠 있죠? 왜? 초전도체가 자석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함에도 밀어내는 힘 때문에 위로 떠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그림을 통해 봤을 때 지금 얘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어? 초전도체의 온도가 얼마다? 임계 온도보다 아래다 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스너 효과를 보려면요, 외부 자석, 즉 외부 자기장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초전도체 온도가 임계 온도 이하여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초전도체 현상이 정리해 보면 초전도체 현상이 먼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소재한테 이름을 초전도체라고 붙여줬는데 그 이후에 마이스너 효과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따라서 최종 정리. 초전도체는 강한 뭐다? 반자성체다. 자성체라는 건 외부 자기장에 따라 이렇게 자석처럼 변하는, 즉 자기화되는 물체들을 말하는데 얘는 외부 자기장과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니까 그래서 반대로 자기화되는 자성체에서 반자성체라고 한다. 강하게 자기화되니까 강한 반자성체라는 거지. 이 마이스너 효과 역시 초전도 현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이 두 가지 초전도 현상과 마이스너 효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학습지 2페이지로 넘어와서 초전도체의 성질과 이용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초전도체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방금 전에 봤던 그 성질들이겠죠. 그 성질들을 어디에 이용하는가? 먼저 초전도 현상은 어디에 이용될까? 특징, 전기 저항이 얼마라 그랬어요? 초전도 현상? 어이구, 화면이 또 커졌네요. 미안합니다. 전기 저항이 0이다. 그럼 전류가 흐를 때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력 손실, 즉 열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일단 열에너지가 왜 등장해?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아니, 지지난 시간에 했었잖아. 전력 손실이 뭔데?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전력 손실이었잖아. 우리는 전기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열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 이 전력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 왜? 전력 손실을 줄여야 보다 많은 전기에너지가 우리한테 올 테니까. 그런데 이 전력 손실은 왜 발생했어? 아까 얘기했지만 송전선의 저항 때문에. 근데 저항이 0이어봐. 그럼 어떻게 될까? P손실 아까 중요한 식 뭐라 했어? I제곱 R. 근데 R이 어디로 가? 0. 그럼 따라서 전력 손실 얼마? 0.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야,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야말로 거의 최고의 효율적인 전력 수송 아니냐고. 그래서 이번 파트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파트인데 우리가 초전도체를 다루고 있는 거지. 전력 손실이 없다면 그게 가장 효율적일 테니까 현재로서는. 오케이?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볼게. 무엇이 없는 송전선에 이용할까 그럼? 따라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에 이용된다.
따라서 전력 손실이 없어. 낮은 전압으로도 송전이 가능하겠지. 왜? 아까 했던 식 중에 두 번째 식 P는 VI에서 원래 우리는 고전압으로 송전했지. 왜? 전류의 세기를 줄이려고.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면 여기 P 손실, 전력 손실에서 I가 줄어들 테니까 전력 손실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줄어들면. 근데 애초에 이런 과정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겠지? R이 0이니까. 그럼 전압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도 필요 없어? 변전소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변전소를 지을 땅을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고 변전소를 지을 돈 역시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으니 이것도 이득이네. 즉 V가 낮아도 괜찮다. 오케이? 낮은 전압으로도 송전이 가능하다며. 그래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대용량의 전력 수송이 가능한 어디에 이용된다? 초전도 전력 케이블에도 이용된다. 두 번째 점 저항이 없고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어떤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 강한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강한 전류를 보다 쉽게 만들어줄 수 있지. 왜? 이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V는 IR에 따라 강한 전압을 키워줘야 돼. 오케이? 근데 R 자체가 굉장히 거의 0에 가까워 봐. 전기장 낮아봐. 그러면 자동으로 I는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약한 전압으로도 강한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 왜? R이 작으니까. 강한 자기장. 그럼 강한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뭐가 형성된다?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강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전기 역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어디서 했어? 변압기에서 했었잖아. 그럼 얘 역시도 이 두 번째 점에서도 역시로 강한 전류가 흐르면 강한 자기장 역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전자석이 뭔가요? 자석은 자석인데 전기가 흐를 때만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걸 전자석이라고 한다. 근데 거기에 강한 전류가 흐르니 강한 자석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강한 전자석은 어디 이용될까? 핵융합로라든가 우리 병원에 있는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 입자가속기 등에 이용된다. 네, 이렇게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다는 거고 두 번째 마이스너 효과를 어디에 이용할까? 뭐에 의해? 바로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 초전도체가 외부 자석 즉 외부 자기장을 뭐 한다고 했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니까 밀어낸다고. 밀어내요. 초전도체가 어떻게 된다? 자석 위에 떠 있게 된다. 앞에 여기 그림에서도 봤죠? 여기 두 개 위에 떠 있는 거. 이걸 어디 이용해? 바로 자기 부상 열차에 이용한다. 자기 부상 열차가 뭐야? 공중에 떠서 가는 열차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상 열차 실제 상용화가 됐나요? 안 됐죠? 왜 안 될까요? 상용화 되려면 이 초전도체를 항상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임기온도 이하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연구실이나 박물관 이런 과학관 이런 특정한 장소에만 있습니다. 이 자기부상 열차는 마찬가지로 저 초전도 전력 케이블도 일상생활 속에서 막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다. 왜? 임기온도 이하로 초전도체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할 개념을 마칠게요. 굉장히 짧죠? 오늘 공부한 개념 정리해보면 뭐랑 뭐를 공부했어요? 바로
초전도 현상과 마이스너 효과, 즉 초전도 현상과 마이스너 효과가 같이 발생하는 이러한 물체를 우린 뭐라고 했죠? 초전도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초전도체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현상, 바로 초전도 현상,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임계온도 이하로 내려줘야 된다고, 초전도체의 온도를. 그럼 전기저항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현상, 0이 된다. 이게 초전도 현상이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 물체를 우리 초전도체라고 한다. 또 초전도체에서는 어떠한 현상도 나타나요? 추가적으로 마이스너 효과도 나타난다. 마이스너 효과가 뭔데? 초전도체가 외부 자석,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되는 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 얘는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외부 자기장이 있어야겠고요. 또 임계온도 이하로 초전도체의 온도를 맞춰줘야 한다. 그러면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서 공중에 뜰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마이스너 효과까지 봤고, 이 초전도체를 어디에 이용하는지 봤어요. 각각 초전도 현상과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학습지 2페이지에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그림 가는 신소재 A를 자석 레일 위에 올려놓았을 때, A를 자석 위에 올려놓았네요. A가 레일 윗면에 접촉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그림 가가 그림 나는 액체 질소에 넣었던 A를 자석 레일에 올려 밀었을 때 A가 어떻게 된대? 자석 레일에 뜬 상태로 이동하더래. A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무슨 효과예요 이거? 마이스너 효과죠. 그럼 이거에 나타나는 물체 A는 뭐겠어요? 신소재 A는 초전도체겠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번 볼게요. 온도는 가에서와 나에서보다 높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초전도체인데 가에서는 접촉해 있대. 자석 위에 그냥 접촉해 있대. 공중에 뜬 게 아니라. 그럼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 안 했다는 것은 가의 경우는 온도가 어떻다? 그치, 임계 온도보다 큰 상황, 이상인 상황이 높은 상황이다. 나는 공중에 떴네.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했네. 그럼 얘는 온도가 어떨까요? 임계 온도보다 아래겠죠. 그러니 온도는 어떻게 돼요? 가랑 나랑 비교해보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겠죠? 높겠죠? A의 온도가.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맞습니다. 디귿번.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될 수 있다. 뭐였어요? 마이스너 효과.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되는 효과는 마이스너 효과. 맞지? 디귿도 맞아요. 정답 5번이 된다. 학습지 3페이지에서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그림 가는 온도에 따른 신소재 A의 전기 저항을 나타냈대. 야, 이 그래프 어디서 본 것 같아? 저 앞에 아까 여기서 봤지? 여기 어떤 현상에 대한 그래프야? 초전도체의 초전도 현상에 대한 그래프지? 그러니 A는 뭐겠어요? 초전도체겠죠? 가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가만 보면 어떠한 온도 이하에서 A의 전기 저항은 0이 된다. 이 온도를 뭐라고 하죠? 그쵸? 임계 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은 뭐다? 아니, A는 초전도체이다. 그럼 기억은 맞네. 자, 이어서 문제 읽어볼게요. 나는 이 A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만든 초전도 전력 케이블을 나타냈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했고. 니은 A 온도가 T보다 높을 때 A의 전기저항은 0이다. 니은 번 봐봐. T보다 높을 때 전기저항이 0이야? 아니지. T보다 낮을 때 아니야? 그러니 니은은 틀렸다. 디귿번.
나는 A의 전기적 성질이 이용된다. 자, 여기 보면 액체 질소가 스며들었대. 액체 질소가 뭔데? A의 온도를 임기온도 이하로 내려주려는 거지. 즉 이 초전도 전력 케이블은 말 그대로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케이블이다. 근데 가가 뭐라고? 초전도 현상이라고. 그러니 A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게 맞지. 즉 T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이용한 케이블이다. 초전도 현상을. 그러니 얘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 맞지? 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니까 전기적 성질일 거 아니야. 디귿 맞습니다. 정답 4번이 된다. 예제 3번 볼게요. 다음은 초전도체의 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그림 가와 같이 초전도체는 특정한 온도 T0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이 있다. T0를 임계온도라고 한다. 다 주어졌네. 그림 나는 나와 같이 T0보다 낮은 온도의 초전도체는 자석 위에 떠 있을 수 있다. 이거 뭐야? 임계온도 이하에서 마이스너 효과죠? 글씨 좀 이상하네. 마이스너 효과. 가는 초전도 현상.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T0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은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야, 가 봐봐. 기억. 가를 보면 T0 이상에서 어떻게 돼? 온도가 커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저항도 커지죠. 그러니 T가 커지면 T0 이상에서 전기 저항도 어떻게 돼? 커져요. 일정하지 않아요. 그럼 기억은 틀린 거네. 임계온도 이하, T0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으로 일정할 수 있겠지. 자, 니은번. 나의 초전도체에는 자석이 미는 힘이 작용한다. 이걸 뭐라고 했어? 니은번. 마이스너 효과라니까. 그럼 자석이 미는 거. 초전도체는 강한 반자성체이다. 임기온도 이하에서는 서로 밀어낸다. 자석과. 오케이? 니은 맞습니다. 디귿번.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전선을 만들 수 있다. 야, 열이 발생한 전선이 뭐야? 열이 발생한데 어떤 거야? 전력 손실이죠. 즉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전선을 만들 수 있니? 디귿번. 초전도체 이용하면 즉 R이 0이면 열 에너지 발생하는 거 뭐야? P 손실, 전력 손실. I 제곱 R. 이게 얼마야? 0. 왜? R이 0이라고 할 테니까. 그럼 만들 수 있겠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학습지 4페이지에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신소재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 보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이 특정 온도가 뭐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계 온도다. 그럼 가는 뭐겠어요? 초전도체. 나보자. 탄소로 이루어진 단층 물질로 전기 전도성과 강도가 우수하다. 이거는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기출문제다 보니까 같이 묶여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 나 같은 경우는 아마 1학기 때 저 말고 다른 선생님과 했을 거예요. 바로 뭘까? 그래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2학기 때 저는 그래핀에 대한 건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바로 그거 시험에 나오나요? 그래핀은 시험에 낼 생각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게 아니니까요. 초전도체는 당연히 나오겠죠. 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지금 문제도 풀고 있잖아. 자, 기억. 초전도체이다. 자석 위에 떠 있네. 맞죠? 가에서 기억은. 니은. 가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활용이 가능하다. MRI에. 아까 뭐라고 했어?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강한 전자석이다. 그래서 핵융합로나
입자가속기 또는 이 MRI 장치 활용 가능하다 아까 했죠. 기억도 니은도 맞습니다. 왜? 다시 써보면 초전도체는 말했다시피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디귿번 나는 휘어지거나 면적이 늘어나도 정기적 성질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아니지만 1학기 때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아니지만 1학기 때 내용을 토대로 풀어보면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된다. 예제 5번 이어서 볼게요. 예제 5번 그림은 A 원자가 한 층으로 배열된 그래핀의 구조와 자석 위에 떠있는 초전도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 야, 그래핀을 이루는 원자 뭐겠어요? 네, A는 탄소 원자겠죠. 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탄소이다. 네, 기억 맞습니다. 니은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에 사용될 수 있다. 기억해봐요. 맞았나요? 네, 맞죠. 디귿번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임기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 했어? 디귿번 초전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디귿도 맞다. 정답은 몇 번? 5번. 말했다시피 기억과 니은은 1학기 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본 거예요. 오케이? 지금 잘 모른다면 꼭 복습을 하고 어쨌든 저는 이 통합과학 물리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로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핀 초전도체를 중요하게 봐라. 학습지 5페이지로 와서 예제 6번, 예제 7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예제 6번 다음은 신소재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신문기사 일부이다. 어떤 신문에 자기부상 기술이 적용된 보드가 공개되었다. 이 보드 안에 있는 초전도체의 온도를 액체 질소를 이용해 영하 197도로 유지시킨 후 보드를 자석으로 된 트랙 위에 올려놓으면 초전도체가 힘을 받아 보드가 공중에 뜬다. 이거 뭐야? 결국에는 마이스너 효과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기억 A에서 자석은 초전도체를 위로 문다. 맞죠? 그러니 위로 떠 있겠죠? 1학기 때 내용과 조금만 연관 지어볼까요? 얘는 위에 뜬 채로 가만히 정지해 있다고 보자. 정지해 있어. R자임 얼마야? R자임 얼마? 0. 정지 상태를 유지하니까 운동 상태가 바뀌면 안 되겠지. 그 운동 상태가 안 바뀐다는 건 물체적인 R자임이 0이다. 그럼 작용한이 뭐 있겠어? 중력. 그럼 얘는 원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 근데 공중에 떠 있는 이유는 뭐야? 그치? 위로 뭐야? 자석이 밀어주는 힘. 그러한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뭐랬어? 이 초전도체는 강한 반자성체다. 자석과 서로 밀어낸다. 그걸 무슨 효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고. 네, 반대로 서로 밀어낸다. 자석과 초전도체는 언제? 임기온도 이하일 때. 그래서 여기 임기온도 이하로 맞춘다는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자석은 초전도체를 위로 민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네. 니은번 기억에서 초전도체의 전기저항이 0이다. 맞아요? 초전도체가 힘을 받아 보드가 공중에 뜬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얘 왼쪽에 오른쪽에 써볼까? 니은 마이스너 효과가 발생한 상황이죠. 그럼 얘는 초전도체 온도는 얼마라는 거야? 임계온도보다 아래인 상황, 임계온도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무슨 현상도 발생해? 임계온도보다 낮으니까 초전도 현상도 발생한다고. 이게 뭔데? 전기저항 0이 되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니은도 맞다. 디귿번 볼까요? 초전도체는 온도에 관계없이 전기저항이 일정하다. 아까 전에 요거 이 그래프 봐봐. 요거 그래프
앞에서도 봤던 그래프, 맨 초창기에 봤던 그래프도 봐봐. 어때? 디귿번.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전기저항이 얼마로? 0으로 일정했었어. 하지만 임계온도보다 높을 때는 어떻게 됐어? 온도가 커지면 저항도 커졌지. 그래서 온도에 관계없이 전기저항 일정할까? 아니라고. 정답 몇 번? 3번.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또 뭐야? 맨 앞으로 오면 이 그래프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여기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요 구간뿐만 아니라 요 구간도 꼭 명심을 해둬야 된다 라는 거지. 알겠나요? 제가 일부러 맨 처음 수업할 때는 요 부분만 강조했어요. 요 부분만. 이 부분은 뒤에 예제를 풀면서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처음 수업할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다 알아둬야 된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다시 뒤로 가서 마지막 문제 예제 7번 가볼게요. 다음은 신소재 A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다. A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된 특성이 있습니다. A는 뭐겠어 그럼? 바로 나오지? 초전도체. 이 특정 온도는 뭐겠어? 계속 반복합니다. 임계온도. 이러한 특성에 의하면 전기 에너지를 손실 없이 수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A는 자석에 떠 있을 수도 있어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 위의 내용은 초전도 현상인 거고 이 아래 내용은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낸 거네. A는 뭐라고? 가장 적절한 거 초전도체. 정답 4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 초전도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